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가격 등 보청기 관련 질문 상위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각 답변에 대한 자세한 링크는 상단에 달아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질문마다 상단에 뜨는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청기 관련 질문 베스트 5. 이제 대다수 이제 1, 2, 3번 이제 어르신들 이제 전화 오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보청기 얼마요? 뭐 물어보시고. 그 뭐 지원이 된다는데, 네, 그 껴도 효과가 있나요? 뭐 옆집 할머니는 안 들린다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보청기 가격, 이제 보청기 지원이 되냐, 보청기 꼈을 때 효과가 있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자제분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전화 오면은 이제 보청기를 하기 전에 검사를 미리 받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청기를 꼈을 때 부작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각 댓글에 각 항목별로 바로 가기를 해 놓았으니까요. 뭐 전체적인 질문이 필요 없고 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에 있는 바로 가기를 누르셔가지고 필요한 항목만 골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보청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보청기가 한쪽에 130, 양쪽에 한 250만원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 약간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제조사별로 최신 출시된 보청기가 한 요 정도 가격대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보장구 지원의 기준이 131만 원이에요. 한쪽에 131만 원을 장애인들에게, 청각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131만 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0년간 평균적으로 판매된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전에도 131만 원에 많이 팔렸고, 평균적으로 뭐 현재도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난 좀 더 싼 걸 하겠다 하신 분들은 뭐 100만 원, 80만 원 이런 걸 하시는 거고, 비싼 거 하시는 분들은 뭐 한쪽에 150, 200짜리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이 실제 판매가하고 좀 비슷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 2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죠.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좀 거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한 50%에서 70% 할인하는 게 그냥 일반화돼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도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센터에서 이제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요. 통상 이비인후과, 뭐 대학병원이나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사시는 경우는 보청기를 하는 사람과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한 달이 더 건너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30%에서 5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비인후과에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보청기 센터에서 뭐 동일 제품을 동일한 그 보청기 전문가들이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센터로 오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센터를 갔는데 너무 제품이 저렴하다. 여기서 제가 뭐 한 1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든 저렇든 통상 나가는 이제 가격대가 있는데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은 약간 제품이 너무 구형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B 메이저 제품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아니면은 뭐 약간 중고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좀 저렴하게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휴대폰을 사도 뭐 10년 전에 나온 휴대폰과 지금 휴대폰을 비교하시면 10년 전에 나온 휴대폰은 사실 이제 휴대폰으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뭐 전화를 거는 기준으로 휴대폰을 산다 그러면 뭐 10년 전 것도 걸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아주 저렴한 거를 뭐 사시는 거를 말리지는 않는데, 요즘 뭐 최신 나오는 제품들이 사실 너무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너무 진한 거를 뭐 10만 원, 20만 원에 그러면 뭐 진한 거를 사셔도 되겠지만은, 같은 보청기인데 뭐 최신 제품이 한 130만 원, 뭐 10년 전에 나온 제품이 뭐 80만 원, 그러면 최신 제품 사시는 게 나아요. 이러저러든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과 지금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 정도가 보청기에서도 10년 전에 나온 보청기와 지금 현재 나오는 보청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최신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략적으로 이제 가격 기준은 뭐 요 정도에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센터 가서 잘 얘기를 하시면서 뭐 조금 더 깎아줄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에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청기를 구입하는 그러니까 구입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보청기 지원은 청각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지체장애야, 아니면 시각장애인이야, 뭐 눈이 나쁘신데 보청기를 지원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귀가 나빠서 받으신 청각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나이가 많습니다. 고령자, 뭐 우리 부모님이 뭐 90세, 100세십니다. 뭐 나는 지금 뭐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는 뭐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이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귀가 나쁘실 수도 있고 안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고령자하고 국가유공자라고 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기타 지원 기준은 없어요. 무조건 청각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나오고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줍니다. 보청기를 뭐 매년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131만 원이라는 금액을 5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줍니다. 내가 한 번 청각 장애인인데 한 번도 보청기를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나오는 거고 내가 작년에 요 보청기 지원을 정부에서 받았다. 그러면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니까는 뭐 앞으로 4년이 지나야 재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1만 원 한쪽 기준이고 131만 원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만 15세 미성년자들은 양쪽에 262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지금 막 언어를 배우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쪽을 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뭐 학교에 교실에서 자리를 놨는데 왼쪽에 보청기를 꼈는데 오른쪽 끝에 자리를 잡으면 왼쪽에 보청기를 꼈는데 왼쪽 끝에다 자리를 잡으면 오른쪽은 이제 보청기를 안 꼈으니까 잘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새싹들은 양쪽을 지원을 해주고 성인은 양쪽 지원이 안 됩니다. 한쪽 131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장애인이면서 청각 장애인이 아니면 지원금이 없어요. 청각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 원을 전액 지원을 받으시는 거고 내가 청각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보 대상자다. 그러면 10%를 자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약 13만 1,000원 정도를 자비 부담을 하셔야 되세요. 131만 원 기준으로. 만약에 131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대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개인 기준이 됩니다. 사실 요 보청기 지원 기준과 이런 절차 자체가 사실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유튜브에서 간단히 봐가지고 뭐 젊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 링크 내용을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청기 지원은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보청기 효과 보청기 착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들려요? 정말 잘 들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보청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보청기 시장이 지금 전 세계 한 14조 정도 이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14조 시장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보청기가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안 보이면 안경 끼시는 것처럼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끼시면 효과를 보시는 게 당연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사람마다 청력이 틀리기 때문에 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청기를 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입을 해서 껴보면은 확신이 안 드니까 그냥 보청기 센터 가셔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 착용을 한번 해보시면 확신이 든다는 얘기죠. 그쵸? 뭐 전화로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검사하시고 껴보면은 진짜 효과가 있네? 아니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적응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이제 처음 껴가지고 느끼는 뭐 이물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착용이 돼야 좀 완벽하게 내 귀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청기를 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센터 가셔서
간단하게 시험 착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있을까 없을까 그냥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방문하셔서 시험 착용을 한번 해보세요. 뭐 검사비를 받아도 그렇게 많이 안 받고요. 대다수는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하거나 시험 착용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예를 들어 내가 청각장애인이다. 나이가 아니면 착용하신 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다. 아니면은 귀가 나쁜 지 너무 오래됐어. 난청 기간이 오래됐어.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청기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 낄 때보다는 낄 때가 효과가 잘 나오긴 하지만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연세가 많으신 경우는 청력에 상관없이 보청기를 꼈을 때 효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앞에 2번 항목에 여기죠.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보청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청각장애인이라는 경우인데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정상 정도 수준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분이 안경을 썼는데 쬐끄만 글씨까지 다 보여. 이런 분들은 장애가 아니잖아요. 안경을 끼는 순간. 보청기를 꼈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또박또박 아주 세세한 소리까지 다 잘 들려. 이러면 청각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다. 내가 장애 정도 수준의 이상의 청력이 왔다 그러면은 보청기를 끼셔도 정상 수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청기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든 저렇든 보청기 효과에 한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 청력이 조금 떨어졌다. 요즘 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소리가 똑바르게 안 들린다. 라고 느낄 정도의 난청 단계, 장애가 아니라 좀 귀가 나빠진 난청 단계에서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착용을 하셔서 보청기에 적응이 돼 있으시면 조금 더 청력이 떨어져도 효과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보청기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르신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무릎 수술을 해도 잘 못 걸어 다니시면 장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수술이나 치료나 아니면 보조기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해야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 기준 자체가 보청기를 꼈을 때 100% 효과가 안 나오는 대략적인 청력 정도에서 장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100%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되게 안 좋으신 할머니가 무릎 수술 하신다고 해가지고 젊을 때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는 거고, 뭐 시각장애인 분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지팡이를 집어야 되는 완전히 이제 시력이 없으신 전맹이라고 하죠. 완전히 시력이 없으신 뭐 시각장애인 분들도 있지만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있어요. 앞을 보실 수는 있는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시는 정도의 시각장애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뭐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볼 때 굉장히 가까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안경을 끼면은 효과가 있냐 없냐? 당연히 효과는 있어요. 안 낀 거보다는 이렇든 안경을 안 낀 거보다는 훨씬 더 글자를 잘 볼 수는 있지만 안경을 끼셔도 아주 세세한 글자까지는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어르신 연세가 많거나 청각 장애가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보청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청력 손상으로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낮추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청각 장애인이면서 보청기를 끼신 분이 있으시고, 우리 옆집 할머니는 청각 장애인이면서 보청기를 꼈고, 우리 앞집 할머니는 청각 장애인이 아니고 귀가 조금 청력이 조금 떨어져서 보청기를 끼셨어. 그럼 똑같은 보청기를 껴도 여기 있는 앞집 할머니가 그냥 청각 장애인이 아닌 난청 정도 청력을 가진 할머니가 훨씬 더 효과가 잘 나옵니다. 똑같은 보청기를 해드려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효과는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옆집 할머니가 잘 된다 그래서 앞집 할머니가 잘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청기 효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도 제가 이제 링크를 상단에 걸어 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 보청기 상담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안경원에서 안경 맞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안경원에서 안경 맞추기 전에 뭐 꼭 시력 검사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청기 센터에 오시면은 통상 웬만큼의 병원 수준 이상의 그 청력 검사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뭐 이제 귀 염증도 보고 뭐 기관지도 보고 뭐 이러지만은 뭐 보청기 쪽은 보청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일반 이비인후과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장비, 전문적인 청력 진단 장비가 많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센터에서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센터에서는 병원 수준 이상의 장비가 잘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보청기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청기를 껴야 되는 대상자가 유소하다, 좀 나이가 좀 어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언어 치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게 좋고요. 내가 청력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고막이 손상된 것 같다거나 귀에서 뭐 물이 나와서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막 손상이나 귀 염증 등으로 청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 보시고요. 당연히 청각 장애 진단도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센터를 먼저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센터에 오시면은 어느 병원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진행을 하는지, 좀 문제없이 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청기 센터에서, 대다수 보청기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장애 진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어, 어떤 병원에 가서 이거 손가락이 안 되네. 어떤 병원에 가서 절차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보청기 센터에 오시면은 보청기 센터에서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하고 정보를 드릴 거고요. 어차피 병원에 가서 어차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도 보청기를 하는 전문가, 이제 뭐 청능사, 청각사 이런 식의 청각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고, 병원에 가셔도 어차피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보청기 센터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질문, 보청기 부작용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보청기 꼈는데 뭐 왕왕 울린다더라, 보청기 껴도 효과 없다더라, 뭐 보청기 끼면 머리가 아프다더라, 뭐 이런 식의 보청기 부작용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청기 소리가 왕왕 울리는 거는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뭐 보청기가 너무 과증폭이 됐다든지 검사가 잘 안 되다든지 아니면 적응 기간을 적절하게 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상 요즘에 나오는 보청기들은 그런 프로세스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 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 근래 하시는 분들은 왕왕 울린다는 컴플레인이 많이 적어진 게 사실이고요. 뭐 검사, 보청기 조절 이런 부분을 이제 센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한 3개월 정도 적응을 하면은 이런 보청기가 왕왕 울린다는 컴플레인들은 대다수 불편하지 않게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보청기를 껴도 뭐 효과가 없다, 보청기를 껴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보청기를 껴도 말이 어물어물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보청기 효과 3번 항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조금 떨어져서 보청기를 하러 오신 분들은 보청기를 끼셨을 때 효과가 이렇저렇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은 보청기를 껴도 아주 정상 수준의 효과까지는 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기도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보청기 껴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예측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하시고 보청기 껴보시면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셔서 착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다더라, 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착용 초기에 약간 발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10% 20% 분들에게서 착용 초기에 약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거나 착용 초기에만 잠시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메니에르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 어떤 큰 출력에 의해서
이런 어지러움이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메니에르병 이력이 있다 이러면은 대략적으로 보청기를 한 1, 2주 정도 착용을 해보셔야 되세요. 구입하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1, 2주 껴봤는데 뭐 어지러움증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의사분이나 조금 더 상급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더 진료를 받아보시고 찬찬히 보청기 착용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청기 관련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 그 질문마다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 각 질문별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